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동차 튜닝사 자격시험의 동력 전달장치 튜닝 개론을 담당한 전택종입니다. 본 강의는 개념 설명과 문제풀이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두원공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자동차 튜닝산업협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주식회사 모피아 연구소장과 주식회사 MTI의 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력전달장치 튜닝사의 수업 목표는 첫째,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튜닝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튜닝 장착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튜닝 기초 문제를 풀이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동력 전달 장치 튜닝이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동력 전달 장치 튜닝이란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동력 전달 장치 부분에 대한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동력 전달 장치 튜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동력 전달 장치 튜닝 시에는 어떤 순서로 튜닝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튜닝 의뢰가 오게 되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충분히 협의하고 이 동력 전달 장치가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구상하고, 특히 안전과 법규를 만족하는 그런 그 동력 전달 장치를 튜닝을 기획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동차 동력 전달 장치 튜닝 계획은 충분히 사용자와 튜닝 항목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정된 부분은 동력 전달 장치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지, 또는 어떤 부품을 사용할 것인지 등등을 구상을 하고, 안전과 법규를 검토해서 이 안전과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으로 적용을 시켜서 동력 전달 장치를 튜닝을 계획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동력 전달 장치 튜닝 항목으로는 플라이휠 튜닝과 크러치 튜닝, 변속기 튜닝, 엑셀레이터 페달 튜닝, 차동 장치 튜닝, 휠과 타이어의 튜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라이휠 튜닝을 하기 전에 플라이휠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휠은 엔진에서의 출력에 의해 갑작스러운 속도 변화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이휠 튜닝은 급회전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량휠 또는 섬세한 밸런스 휠로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플라이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이러한 부분이 관성에 의해서 회전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클러치 튜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클러치의 역할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치란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들어있는 중간 장치로 엔진의 회전력을 미션에다가 전달해주는 역할과 분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클러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클러치의 구조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클러치 커버가 있고, 그 다음에 리테이너 플레이트, 스트랩 플레이트, 스트랩 리벳, 압력판, 그 다음에 스러스트링, 다이어프램 스프링, 스러스트 리벳, 클러치판, 이렇게 조합이 되어서 이러한 상태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클러치 튜닝이란 엔진 파워가 높아졌을 경우 클러치 디스크의 마찰력도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동력이 전달되는 부분에서 클러치 디스크가 미끄러지는 현상이 일으켜 구동축으로 완전히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므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슬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강화 클러치 튜닝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 플라이 휠과 클러치가 동작되는 순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안에서 운전자가 클러치 동력을 끊어줬다 이어줬다 할 경우에 클러치 페달을 밟게 되면 이 클러치 페달은 마스터 실린더를 통해서 릴리스 실린더로 압이 전달이 됩니다. 이 릴리스 실린더로 압이 전달된 압은 릴리스 포크를 통해서 릴리스 레버를 느려졌다 좁혀졌다 하면서 이 부분이 릴리스 레버가 이렇게 됐을 부분은 길어지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붙여지는 부분들이고, 또 놓았을 때는 떨어지는 부분들이 되어서 이 프라이 휠과 이 프라이 휠 부분과 클러치 부분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 파워가 높아졌을 경우 클러치 디스크의 마찰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클러치 디스크가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럴 때 구동축으로 완전하게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슬립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클러치 튜닝은 이 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강화 클러치로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변속기 튜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속기란 일반적으로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변화시켜주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적재 하중, 주행 속도, 도로의 상태와 경사도 등에 따라 구동 바퀴의 회전력이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가 변속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속기 튜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튜닝을 하느냐면, 수동 변속기에서 자동 변속기로 튜닝하는 경우와 자동 변속기에서 수동 변속기로 튜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미 오토를 수동 변속기로, 또는 동력 인출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 변속기의 튜닝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속기의 형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엑셀레이터 페달 튜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달의 역할은 엑셀레이터, 클러치, 제동장치 페달의 보조 발판으로 우리가 운전석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엑셀레이터 페달 튜닝은 이러한 그 페달을 장착함으로써 페달의 폭을 넓히고 페달과 페달의 간격을 좁혀서 발의 이동 거리를 줄여 신속한 조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엑셀레이터 페달 튜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너무 과하게 튜닝을 해서 그 간격이 좁게 되면 페달을 밟을 때 엑셀레이터나 아니면 제동 장치가 동시에 밟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점에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브레이크 페달, 이 부분이 엑셀레이터 페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면적이 넓은 페달로 바꿔주는 부분들이 엑셀레이터 페달의 튜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차동장치 튜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차동장치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자동차는 항시 직선으로만 주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는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좌회전하는 부분들도 있고 우회전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정해져 있는 네 바퀴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이 되고 일정한 하중을 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원하는 위치로 선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차동장치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동장치는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선회할 경우 안쪽의 타이어 회전보다 바깥쪽의 타이어 회전 반경을 길이만큼 회전시켜 차량의 선회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회전 시 왼쪽 타이어의 접저항이 커지고 반면에 오른쪽 타이어 측이 왼쪽 타이어보다 저항이 작기 때문에 왼쪽 타이어보다 많은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 타이어 차동장치 튜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차동장치는 구동 피니언과 링기어, 사이드 기어, 차동 피니언의 그런 상태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휠과 타이어 튜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는 휠의 역할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의 역할은 타이어를 장착해 견고하게 일정한 형태로 유지하고 자동차의 허브에 설치하여 차의 운동과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휠에서 요구되는 요구 조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의 요구 조건은 첫째, 주행할 때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수직 하중, 횡하중, 제동력 등 각종 응력에 견뎌야 하는 강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타이어를 지지하는 림의 형상, 규격, 치수가 정확해야 하는 정밀성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행 조건에서의 차 아래 중량을 감소하고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경량성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휠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장 휠의 튜닝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휠은 제조 방식에 따라 어떻게 분류하는지 또 구조에 따라서는 어떻게 분류하는지 제조 방식과 구조에 의한 분류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방식에 의한 분류로는 주조휠과 단조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조휠이라고 하는 것은 알루미늄 합금 재료를 녹여서 몰드에 부어서
몰드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주조 휠이라고 그러고, 단조 휠은 녹인 합금 재료를 높은 압력에서 두들여서 만드는 방법을 단조 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조에 의한 분류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휠은 원피스 휠과 투피스 휠, 그 다음에 쓰리피스 휠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피스 휠이라고 하는 것은 림과 디스크부를 한 덩어리로 몰드에서 주조해낸 그 휠을 원피스 휠이라고 그러고, 투피스 휠은 림과 디스크를 따로 만들거나 아우터 림을 따로 만들어서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하고 결합하는 방식의 휠을 투피스 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리피스 휠이라고 하는 것은 아우터 림과 이너 림, 디스크를 각각 따로 만들어서 볼트로 체결하고 조립한 휠을 쓰리피스 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이어 튜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어 튜닝에 들어가기 전에 타이어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발생하는 제동력을路面에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차가 원하는 만큼 달리고 원하는 곳에 멈춰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타이어의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이어의 4대 기능은 자동차의 하중을 지지하고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하고 차량의 구동 및 제동을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진행 방향 전환 및 유지를 하는 부분이 타이어의 4대 기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타이어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타이어의 트레드 부분, 외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벨트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벨트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철심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휠 부분, 그 다음에 요 안쪽으로 베드 필러 부분들이 있고 베드 와이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린너 부분들이 있고 카카스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정단면으로 본다 그러면 트레드 부분들이 있고 트레드 부분이 있고 타이어의 수명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마모가 되었다고 그러면 이 트레드 마크 깊이를 판단을 해서 교환을 해야 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벨트 부분과 언더 트레드 부분, 그 다음에 인너 라이너 부분, 그 다음에 사이드 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이드 휠 부분이 상당히 여기에는 측면에 어떤 그 손상이라든가 손상을 받게 되면 즉시 파손되는 그런 그 경우가 있어서 측면에 손상이나 흠이 발생이 되게 되면 즉시 확인하고 교환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레드 부분들은 타이어에서 발생되는 수직 하중을 받는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대응해서 이렇게 응력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반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림 부분이고 그 다음에 베드 힐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 스냅인 밸브로 이렇게 그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타이어 규격 및 표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타이어 규격은 타이어 측면에 제조사 마크가 찍혀져 있고 그 둘레 부분에 지금과 같은 P235, 55, R, 17, 99, H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P235, 55, R, 17, 99, H 이렇게
7단위로 표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P 부분은 승용차의 약자를 표시하는 부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량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으로 235, 55, R, 17, 99, H가 무엇을 표시하느냐고 하면 235는 타이어 단면의 폭을 미리로 표시한 수치입니다. 55라고 하는 것은 타이어 편평비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이 편평비라고 하는 것은 타이어 단면의 폭분의 타이어 높이를 백분율로 표시한 부분이 편평비가 되겠습니다. 이 편평비가 적을수록 고급 타이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R은 타이어의 구조를 나타내는 부분들이고 이 17은 타이어 내경, 즉 림의 직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이어 단면의 폭과 달리 인치로 규격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99는 하중 지수를 나타내고 이 H는 최고 속도를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이 최고 속도는 측면에 있는 이 기호와 같이 J에서부터 W까지 적게는 100km에서 270km까지를 나타내는 것들을 알파벳 기호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의 제조 로트를 읽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로트 읽는 방법은 타이어 측면에 2016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트 부분으로. 그러면 이 앞에 두 자리 숫자하고 뒤에 두 자리 숫자를 구분을 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두 자리 숫자는 만들어진 그 해의 주 표시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1년을 53주로 표기한다고 그러면 약 한 20주니까 한 6월 정도에 생산된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고, 뒤에 숫자 16은 2016년을 나타내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2016년 20주에 생산된 타이어로 여러분들이 제조 연월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타이어를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튜닝을 할 때 제조 연월일을 확인을 해서 꼭 오래되지 않은, 열화가 되지 않은 그런 그 제품으로 타이어를 교환하거나 튜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이어 규격이 표시되어 있는 반대편 측면에 이렇게 도트 형태로 찍혀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 형태는 꼭 확인을 하고 타이어를 교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자동차 동력 전달 장치 튜닝 장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착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속기 변경 장착은 전자에서 이야기했듯이 수동 변속기에서 자동 변속기로 또는 자동 변속기에서 수동 변속기로 튜닝하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 변경 내용을 보게 되면 수동 변속기에서 자동 변속기로 교환하는 경우와 자동 변속기에서 수동 변속기로 교환하는 경우, 이 부분들의 어떤 법적 법령 근거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호의 장치 변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튜닝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튜닝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1항 2호의 장치 변경에 법령을 두고 있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원동기 및 동력 전달 장치에 법령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 조건으로서는 첫째, 변경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 저하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튜닝을 해서 기존의 성능보다 떨어진다든지 또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사전에 법적 또는 튜닝 항목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 아닌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변속 용량이 적은 것을 사용할 경우 변속 성능이 저하므로 차명과 배기량이 동일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변속기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변속기 변경 장착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승인 사례는 수동 변속기를 자동 변속기로 자동 변속기 4단으로 변속한 그 승인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변속기 조립의 장착 및 검사는 변속기 조립 장착은 해당 차량의 정비 지침서와 튜닝 부품에 해당하는 사용 설명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비 지침서를 참조하여 조립 및 장착하고 차량에서 소음이나 진동 상태, 누유 상태, 변속 상태, 기어 빠짐 상태들을 일일이 체크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튜닝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력 인출 장치에 대한 예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력 인출 장치의 변경 내용은 변속기 일부 동력을 이용하여 동력 인출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와 변속기 일부 동력을 이용 트랙터 공기 압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이런 그 내용으로 변경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그 법령 근거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1항 2호의 장치 변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원동기 및 동력 전달 장치의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의 승인 조건은 동력 전달 장치 동력 인출로 성능 또는 안전도의 저하가 없을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출 장치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 등이 없어야 될 부분으로 변경 내용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동력 인출 장치의 장착 승인 사례입니다. 이 부분이 동력 인출 장치를 설치한 그런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윈치 장착에 대한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내용은 원통형의 드럼에 와이어 로프를 감아 도르래를 이용해서 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기는 기계를 윈치라고 하며 자동차의 동력을 인출하여 유압식 윈치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기계식에서 유압식으로 윈치를 설치하는 그런 그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법령 근거도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호의 장치 변경에 들어가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원동기 및 동력 전달 장치에 근거한 법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윈치 장착의 승인 조건은 첫째, 변경 전 구조 장치 성능 또는 안전도에 저하가 없어야 될 것이고, 차체 밖으로 윈치가 돌출되지 않아야 되고, 적재함 후단에
와이어 로프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 장치를 갖춰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윈치가 적재함에 설치된 경우 적재함과 윈치 사이에 적재함과 동일한 격벽이 설치되어야 승인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윈치의 설치 승인 사례입니다. 즉 엔진 기동력을 일부 인출하여 윈치를 설치 와이어를 끌어당기도록 만들어진 그런 그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차륜 복륜 타이어 장착의 예가 되겠습니다. 변경 내용은 적재 시 타이어 부하율을 저감시키고 타이어 펑크 시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법령 근거는 자동차 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 장치 변경에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호 구조 변경 대상,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이 법령 근거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주행장치에 대한 법령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후차륜 복륜 타이어 장착의 승인 조건으로는 변경 전보다 차량 총 중량이 증가되지 않아야 하고 차체 외부로 돌출되지 않는 구조여야 되고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대한 규정의 재원 허용 범위 이내일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승인 조건을 충족할 때 후차륜 복륜 타이어 장착이 튜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승인 사례를 예로 보면 이와 같이 차륜 복륜 타이어를 이렇게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후차륜 복륜 타이어 설치 구조로 된 이런 그 타이어를 그러니까 하나에서 두 개로 복륜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타이어 설치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동력 전달 장치 튜닝 기초 문제는 가장 우리가 자동차의 구조에서 알아야 될 그 기본적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였으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잘 숙지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러치 구비 조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클러치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회전 부분의 평행이 좋아야 되고 동력 단속이 확실하고 쉬워야 되며 발전 시 방열이 용이하고 과열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되고 회전 관성이 적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회전 관성이 많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3번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클러치판의 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클러치의 기능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력을 이어줬다 그러니까 단속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치판의 그 점검 항목은 페이싱의 리벳 깊이, 판의 비틀림,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 이외에 리벳 깊이, 클러치 런, 아웃, 토션 스프링 장력, 마찰면의 경황 및 마모 정도가 점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페이싱의 폭이 맞는 답이 아니겠습니다. 3번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릴리스 베어링의 종류가 아닌 것은 롤러 베어링이 릴리스 베어링이 아닙니다. 변속기 부축의 축방향 유격은 무엇으로 조정하는가? 변속기 축방향 유격은 스러스트 와셔로 조정을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변속기 싱크로메시 기구가 하는 역할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싱크로메시 기구는 주축의 회전수와
각 기어의 회전수의 차이를 등가시켜 변속이 원활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주축과 각 기어를 동기시킨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유성기어가 역전하기 위한 조건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유성기어가 역전하기 위해서는 캐리어를 고정을 하고 링기어를 구동시키는 구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동 변속기에서 리어 유성 캐리어의 반시계 방향 회전을 고정하는 클러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도는 클러치라고 해서 원웨이 클러치 또는 일방향 클러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킥다운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덕길을 오를 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현재의 변속 단수보다 한 단계 낮은 단수로 강제로 변속되는 것을 킥다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현재의 변속 단수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로 강제로 변속시키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동 변속기를 장착한 자동차가 출발할 때 덜커덩거리는 원인 중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압력 조절 밸브 불량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덜커덕거리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토크 컨버터란 무엇인가? 우리가 토크 컨버터는 일반적으로 유체를 이용하여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고 클러치로서 회전력을 정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클러치 역할을 하는 장치가 맞겠습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성기어에서 썬기어, 링기어, 캐리어의 3요소 중 2요소를 고정하면 동력 전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직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가속 페달을 전 스로틀 부분까지 밟았을 때 강제적으로 다운 시프트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2번 문제에서 나왔듯이 이것을 킥다운 현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자동 변속기의 시프트 레버를 조작하였을 때 작동되는 밸브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즉 운전석에 있는 선택 레버에 의하여 P, R, N, D 등의 각 레인지로 유로를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매뉴얼 밸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추진축의 슬립 이음은 어떤 변화가 가능한가입니다. 추진축의 슬립 이음은 길이 변화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드라이브 라인의 구성품을 바르게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력을 전달하는 그 순서를 상기를 시키면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라인은 추진축, 자재이음, 슬립이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스파이럴 베벨 기어의 구동 피니언을 편심시킨 종감속 기어는 어떤 기어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스파이럴 베벨 기어의 구동 피니언을 편심시킨 현상은 주로 접촉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어로서 하이포이드 기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종감속 기어의 감속비가 클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종감속 기어의 감속비가 클 경우에는 가속 성능이 향상이 되고 고속 성능이 저하가 되고 등판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답은 제동 성능이 향상된다. 4번이 되겠습니다. 타이어의 높이가 180mm,
너비가 220mm인 타이어의 편평비는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타이어의 구조에서도 문제가 나왔듯이 설명이 되었듯이 편평비는 타이어의 폭분의 타이어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0.82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동력 전달 장치 튜닝의 일반적인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를 풀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아직까지 궁금한 점이 남아 있다고 그러면 첫째, www.kal.ac.kr에 접속을 하고, 둘째, 질문 게시판에 접속을 하고, 셋째, 질문하기에서 질문을 작성을 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고, 넷째, 질문을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는 튜닝의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튜닝의 법령 근거와 승인 조건이 무엇인지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튜닝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력 전달 장치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튜닝을 하고 안전과 법규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튜닝이 되어서 좀 더 나은 나의 튜닝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